예, 오늘의 강좌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소한 유체에 작용하는 미분 방정식을 계속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주요 토픽은 벨로시티 필드에서 유체 입자의 가속 또항, 즉 유체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유체 입자의 회전, 그리고 유체의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 유체 입자의 운동학에 대한 강의로서, 유체 입자의 운동학은 유체에 가해지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유체 입자의 운동에 대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즉 유체 입자의 운동을 다룬다는 얘기는 그 유체 입자의 가속도라든가 속도, 또 유체 입자의 회전 또는 변형,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체 역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체 운동학과 유체 동력학으로 나눠지는데, 유체 운동학은 힘을 고려하지 않고 유체 입자의 운동만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다루는 학문이며, 유체 동력학은 유체 입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체의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여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유체 동력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자 하는 강좌는 유체 운동학으로, 이 유체 운동학에서는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고려하지 않고 유체 입자의 속도, 가속도 항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체 입자의 운동은 우리가 임의의 공간 내에 유체의 컨트롤 볼륨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볼륨 내에 미소한 유체 최적을 잡으면은 여기 dy, dx, dg인 미소한 유체 엘리멘트를 잡습니다. 그럼 이 유체가 시간 t에서 요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시간 t, 델타 t 시간 후에 이 유체는 운동을 하면서 다른 위치로 움직여갑니다. 이때 다른 위치로 움직여 봤을 때 델타 t 시간이 지난 후에 유체의 컨트롤 볼륨이 이러한 모양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잡은 미소한 유체 엘리멘트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변형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시간 t에서에 있는 이 미소한 유체 입자가 델타 t 시간 후에 이런 위치로 왔을 때 이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유체 입자의 정보인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웠다시피 동력학에서 이 고체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체의 트랜슬레이션, 즉 비행기가 움직인다든가 또는 자동차가 땅 위에서 X방향으로 수평으로 움직인다든가 또는 회전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트랜슬레이션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러한 막대기를 우리가 공중에 집어 던졌을 때 이 막대는 회전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병행돼서 발생이 되죠. 따라서 이 고체의 변형, 회전에 대한 운동 모션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체의 입자는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은 찌그러진다든가 또는 팽창된다든가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 변형이 있고 또 선형적인 변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
어떤 고체 입자의 운동은 경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이 운동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 동시에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다, 즉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이라는 그 수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수학적인 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는, 즉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는 우리나라 말로 중첩법이라고 하는데, 이 중첩법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먼저 선형 조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형 조건이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1학기 때 공업수학을 배웠습니다. 공업수학에서 미분 방정식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1개가 있고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2차 미분 방정식에서 y2' 플러스 ay' 플러스 by 이퀄 0이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2개가 있겠죠. 즉 y 이퀄 y1, y 이퀄 y2 이 2개의 해가 있습니다. y1도 y2도 이 미분 방정식의, y1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이고 y2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인 것입니다. 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y1을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은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y2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도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y1, y2 두 개의 해를 가집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 이 y1과 y2를 합친 해, 즉 y 이퀄 c1 y1 플러스 c2 y2라고 할 경우 y1과 y2를 서로 합쳐놓은 거죠. 중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c1, c2는 이 적분상수이고 이 y1, y2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면은 이 y1과 y2를 중첩해서 합쳐놓은 식 y 또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y1이고 또 다른 해는 y2라고 하면은 y1과 y2를 합친 해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업수학 시간에 이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명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슈퍼포지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슈퍼포지션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다,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에는 슈퍼포지션 메소드를 적용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학 이론인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가 여기서 다루는 유체 입자의 운동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체 입자나 또는 고체 입자는 실제 운동을 할 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복합되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XY 평면상에서 어떤 요런 입자가 요런 파티클이 t 이퀄 t0인 시간에 이런 위치에 있을 때 t 이퀄 t0 플러스 델타 t 시간 후에는 이 유체 입자가 유체 입자든 또는 고체 입자든 이 입자가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처음 위치이고 이게 파이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초기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변형돼 왔을 때는 이쪽으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돼 올 때는 이 물체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물체의 운동학을 수학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인 경우, 즉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유체역학 또한 여러분들이 배운 동력학이나 이러한 학문들은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다루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선형 시스템에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는 슈퍼포지션 메소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슈퍼포지션 메소드가 적용되면은 우리는 이 시스템이 t 이퀄 t0 위치에서 델타 t 시간 후에 이 위치에 왔다고 하면은 물론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오는 경우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t0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오는데 먼저 회전 운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병진 운동만 고려한다면 이 물체는 X방향으로 이렇게 평형 이동을 하고 또 이 위치에 이렇게 온 후에는 이 위치에 이렇게 왔으면은 이 위치에서 Y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겠지요. 즉, 이 물체는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이 위치로 평행하게 움직여 오고 이 위치에서 다시 Y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여서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입자는 병진 운동을 하게 되면 병진 운동만 고려하게 되면은 X방향으로 이런 병진 운동을 하고 Y방향으로 이런 병진 운동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전히 병진 운동만 고려한 경우이죠. 따라서 이 입자가 델타 t 시간 후에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움직인 속도,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을 고려하지 않은 병진 운동만 고려했을 경우에 해줘요. 따라서 이 회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 경우에 우리가 속도, 가속도 항들을 계산을 합니다. 또한 근데 이 물체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최종 이 위치에서 이 물체의 위치는 파이널 위치는 이 위치이죠. 따라서 이 위치에서 이 물체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 이 위치하고 똑같은 파이널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X방향으로 Y방향으로 병진 운동해서 온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위치는 이 위치에서 얘가 이 방향으로 각가속도 알파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면서 여기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체가 이 위치로 온 거는 병진 운동만 고려하면 이 위치로 병진 운동에서 오고 이 위치에서 이게 회전 운동만 해가지고서는
이게 회전을 해서 이 위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병진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회전 운동에 의한 각가속도, 각속도를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델타 t 시간대에는 이 위치에 있었지만 델타 t 시간 후에 이 위치가 됐기 때문에 델타 t 시간 후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의한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값들이 이거는 회전 운동에 의한 이 물체가 회전 운동에서 얻어진 가속도와 속도이고 이거는 병진 운동을 해서 얻어진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가 이 위치로 오는데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위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체의 가속도 또는 속도, 가속도 A는 병진 운동에 의한 가속도 플러스 회전 운동에 의한 가속도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이 운동의 가속도 값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병진 운동만 고려했을 때 가속도 값, 회전 운동만 고려했을 때 가속도 값,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실제 이 물체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면서 움직여간 가속도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슈퍼포지션 메소드라고 하고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는 리니어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주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유체역학은 거의 대부분이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 분리된 병진 운동만 고려했을 경우에 그 가속도, 속도항, 그 다음에 회전 운동만 고려했을 때 속도, 가속도 항을 구한 후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실제 어떤 유체의 회전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유체 입자의 가속도, 속도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체 입자에 대한 속도, 가속도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속도에 대한 미분값 또는 거리에 대한 미분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런 미분값하고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t 이퀄 타임 t에서 어떤 유체 입자가 r 위치에 있습니다. r 위치에 있는데 델타 t 시간 후에 이렇게 움직여가서 이 위치로 와 있습니다. 이때 이 유체 입자의 속도 거리 벡터 r은 r에다가 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함수죠. 시간 t와 그 다음에 공간의 좌표, x좌표, y좌표, g좌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리를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를 구한다. 그럼 속도는 거리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할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배울 때 그 속도 v는 dx dt다. 또는 움직인 거리를 dt로 나눈 것이 속도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 t로 미분한 것이 속도이고 또는 거리를 시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가속도 값입니다. 그럼 동력학에서는 어떤 물체의 운동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거리며 v는 f, t의 함수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유체의 유동은 유체의 입자를 나타내는 것은 유체의 입자는 공간상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속도 r은 거리 r은 r에다가 시간 t와 속도 거리 x, y, g의 함수이죠. 따라서 이 거리를 우리가 이 요 점에서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r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속도는 거리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속도인 것입니다. 그럼 v 벡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dr 벡터 dt가 속도입니다. 그럼 이 dr은 r은 지금 t와 x와 y와 g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편미분을 하면은 우선 우리가 d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r 벡터는 r은 t와 x와 y, g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dr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미적분학에서 배운 그 수학을 이용하여 r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곱하고 또 r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를 곱하고 또 r을 g에 대해서 미분하고 dg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를 곱하고 이것이 바로 이 r에 대한 토탈 데리비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 벡터는 dr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 양변에 다 dt로다가 나눠줍니다. 그럼 dt, 이것도 dt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dt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dg도 dt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dt를 dt로 나누면 이건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봤을 때 dx dt는 뭡니까? x방향의 거리 x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x방향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방향의 속도를 우리는 u라고 하겠습니다. x방향의 속도 u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y, dt는 y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y방향으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를 우리는 y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g, dt는 g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g방향의 속도는 우리는 w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은 v 벡터는 dr 벡터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며 요거는 u
라운드 R, 라운드 T,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R,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R, 라운드 G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T가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동력학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을 통해서 얻은 이 값만 적으면은 유체의 속도를 정확하게 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속도 AP는 속도 벡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시간 t에 대한 미분값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u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v 라운드 g는 벡터식으로 표시하면 요런 식이 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A가 가속도 A는 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운 것처럼 이 V가 시간 t만의 함수면은 이 값이 곧 가속도 항이지만 이 V가 x, y, g, t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 가속도가 의미하고 있는 값은 이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력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dv, dt와 유체역학에서의 dv, dt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체역학에서 토탈 데리베티브 dv, dt를 라지 d를 써서 동력학에서의 dv, dt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을 우리는 메터리얼 데리베티브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메터리얼 데리베티브. 메터리얼 데리베티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유체 입자의 가속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며 바로 아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메터리얼 데리베티브는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각 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드 V, 라운드 T는 유체 입자의 그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그 로컬 액셀러레이션 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항은 유체 입자가 전진해 나가는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과 로컬 액셀러레이션이 합쳐진 가속도가 바로 토탈 액셀러레이션인 것이죠. 유체 입자의 토탈 액셀러레이션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유체 입자의 토탈 액셀러레이션에 대한 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dv, dt는 dv, dt 이퀄 A 벡터인데 이 벡터식은 x, y, g 좌표계에서 x방향의 가속도항,
y방향의 가속도항, g방향의 가속도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식이죠. 이 식을 x방향, x성분, y성분, g성분의 가속도항으로 분해해서 쓰면은 이 세 가지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는 x방향의 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x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x방향의 속도는 u라고 하였죠. 이 u에 대한 토탈 데리베티브는 이것의 토탈 데리베티브이고 이것의 값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 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방향의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y방향의 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y방향의 속도 v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이 메터리얼 데리베티브 값은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y방향에서의 그 가속도항이 되겠습니다. g방향의 가속도 또한 g방향의 속도가 w이기 때문에 이 w에 대한 메터리얼 데리베티브 값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g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 2, x방향, y방향, g방향 가속도 성분을 하나의 식으로 벡터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 식이며 요거는 dv, dt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u의 속도 벡터 라운드 x 플러스 v의 속도 벡터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v 라운드 g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t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항들이 x성분, y성분, g성분으로 나누면 바로 x성분의 그 컨벡티브 텀 플러스 로컬 액셀러레이션 텀, y성분, g성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유체 입자의 우리가 가속도항, 속도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운동이냐면은 병진 운동에 대한 유체 입자의 속도, 가속도항을 알아본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 강의 서두에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배웠다시피 어떤 고체 입자나 유체 입자의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분리해서 수학적인 식을 사용하고 거기서 얻어진 헤드를 합친 것이 바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헤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유체 입자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의 회전이다. 유체의 회전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 오메가는 유체의 로테이션에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체의 로테이션은 벨로시티 벡터의 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컬 V라고 읽습니다. 그럼 컬 V인데 이 컬 V의 XY 그 성분의 그 방향은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A 벡터가 있고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C 벡터이다 라는 경우에 자 A 벡터는
이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A 벡터가.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가 평면에서 이러한 방향이라고 할 때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 C의 크기와 방향은 A 벡터는 엄지손가락의 A 벡터와 B 벡터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의 방향이고 A 방향, B 방향, 그 다음에 C 방향 성분. 즉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엄지가 A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B 방향 성분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C 벡터는 위로 올라가는 이 벡터 성분. 이것이 바로 C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벡터, B 벡터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C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지손가락 법칙에 의해서 C 벡터는 이러한 방향이 되죠. 즉 AB 벡터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C 벡터의 방향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B 벡터 곱하기 A 벡터이다. A 벡터의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럼 이제 B 벡터가 바로 엄지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A 벡터가 가운데 손가락이 중지가 됩니다. 그럼 B 벡터는 이 방향이고, A 벡터는 이 방향, B 벡터는 이 방향. 그럼 C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B 벡터고, 이게 A 벡터고, 이게 A 벡터고, B 벡터고, A 벡터고, C 벡터. C 벡터는 AB 평면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이 C 벡터의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벡터 캘큘레이션에 있어서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는 바로 컬 V로서, 이 컬 V는 우리가 수학에서 컬 V의 값은, 여기다가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컬 V 값은 I 벡터, J 벡터, K 벡터,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그 다음에 X방향 속도 벡터, Y방향 속도, G방향 속도의 디터미넌트로 우리가 이 컬 V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X방향으로의 회전, X방향의 회전이니까 우리가 XYG 벡터에서 XYG 방향에서 요 오른손 나사 법칙을 이용하면 이 방향은 이렇게 감싸면은 바로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 벡터의 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며 이 Y방향 성분 이 벡터는 Y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로테이션이며 G방향으로는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G방향으로는 이러한 회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체의 로테이션은 벨로시티 벡터의 컬 값이 유체의 로테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며 이 벡터의 계산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며 또한 이 계산값의 X방향의 회전, Y방향의 회전, G방향의 회전 값은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고 그 방향은
바로 오른손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유체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유체 회전은 우리가 유체 운동의 회전을 어떻게 회전 운동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또한 유체 회전 운동에 대한 수학적인 식으로 표시하는데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유체 입자 운동의 회전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회전 성분만을 우리가 뽑아낼 것인가, 뽑아낼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유체 입자가 dx, dy인 사각형 유체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체 입자는 회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유체 입자입니다. 근데 이 유체 입자가 델타 t 시간 후에 이러한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변형이 요 OB가 요 모양으로 됐고 요게 각도가 지금 델타 베타만큼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OA 면도 델타 알파의 각도만큼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요 움직인 거리 D세타와 D에타는 우리가 이 원의 호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dy이기 때문에 델타 에타는 이게 델타 y 곱하기 요 각도, 변형된 각도 델타 베타가 요거의 그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요 델타 이타도 마찬가지로 델타 x에다가 곱하기 델타 에타를 한 것이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예를 들어 갖고 요게 우리가 U로 X방향으로 U로 움직이면 이 위치에서는 테일러 시리즈에 의해서 U가 X방향의 속도 U가 델타 Y로 D 델타 Y만큼 어느 시간 동안 델타 T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요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V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dx로 나누고 델타 x를 곱해주고 곱하기 델타 t를 한 것이 바로 델타 에타는 이렇게도 표시가 되고 이렇게도 표시가 됩니다. 또한 델타 에타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회전 성분만을 우리가 고려한 것입니다. 델타 알파만큼 변형이 일어났고 이건 델타 알파만큼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델타 베타만큼 변형이 일어났고 델타 알파만큼 변형이 일어났다. 이랬을 경우에 실제 이 입자가 변형이 일어난 것은 여기로 2분의 1 델타 알파 마이너스 델타 베타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반시계 방향을 회전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이거는 플러스 방향의 회전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회전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델타 알파 마이너스 델타 베타만큼의 회전이 양 쪽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이 변형이 실제로는 이 물체가 이렇게 변형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데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데포메이션은 우리가 2분의 1 델타 알파 플러스 델타 베타 이쪽에서도 2분의 1 델타 알파 플러스 델타만큼 변형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앵귤러 디포메이션 컴포먼트 요 식에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거와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푼 것이 유체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이 유체의 회전은 조금 전에 배웠던 볼티시티 오메가랑 같으며 오메가는 조금 전에 2분의 1 컬 V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 식은 요 그림의 그림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앵귤러 디포메이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유체 입자가 찌그러지거나 또는 팽창하거나 이러한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레이션은 유체 입자가 유체 입자의 크로스드 라인에 있어서 유체를 우리가 크로스 인테그랄을 하였을 경우 속도가 이런 속도 벡터가 있다면 이 속도 벡터를 여기에 움직인 거리 dl에 대하여 크로스 인테그랄을 한 이 값이 이 유체의 서큘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A, B, C인 크로스 컨토어의 그 델타 Y, 델타 X의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유체 입자를 우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 입자에 우리가 서큘레이션을 이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이 적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적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라인 인테그랄이 우리가 이 라인 인테그랄이 이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면 이 오메가 dx dy이고 dx dy는 바로 면적이죠. 면적에 대한 적분값으로 우리가 변형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라인 인테그랄이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꾸는 이러한 법칙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에서 스토크 시오리움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토크 시오리움은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클로즈드 컨토어에서 라인 인테그랄을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꾸거나 또는 서피스 인테그랄을 크로스 컨토어의 라인 인테그랄로 바꾸는데 적용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적용했을 경우에 서피스 인테그랄이 볼륨 인테그랄로 바뀌고 또는 볼륨 인테그랄이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뀌는 그 수학적인 이론은 바로 이 이론이며 이거는 우리가 가우스 시오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이 유체 입자의 앵귤라 디포메이션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요 변형에 대한 식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움직인 요게 지난 슬라이드에서 델타 베타는 요 델타 에타는 바로 델타 Y에다가 우리가 델타 베타를 곱한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식은 우리가 속도 X방향의 속도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델타 Y를 곱하고 델타 T를 곱한 값하고 같죠. 그럼 여기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라운드 U, 라운드 Y. 자, 이 부분을 델타, 베타, 델타 T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요 식에서 2분의 1 디포메이션은 2분의 1 델타 알파 플러스 델타 베타이기 때문에 델타 베타는 이 식에서 델타 베타는 라운드 U, 라운드 Y, 델타 Y, 델타 Y, 델타 T가 되죠. 그 다음에 델타 알파 또한 여기서 델타 알파는 델타 에타는
델타 알파 곱하기 델타 x이면 이거는 또 라운드 v 라운드 x 델타 t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 알파를 구하면은 델타 알파 값을 집어넣고 델타 베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에서 델타 t가 0으로 델타 t를 약분을 하죠. 약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델타 x 약분이 되면은 델타 t가 0으로 간다 하는 것은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y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유체의 앵귤러 디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G 평면에서 앵귤러 디포메이션은 조금 전에 했던 그 앵귤러 디포메이션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하면 YG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이 나타나게 되고 GX에 대한 식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니어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디포메이션은 자, 유체 입자가 이러한 유체 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유체 입자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선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데 X방향으로 팽창이 되면서 Y방향으로 압축이 되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Y방향으로 팽창이 되고 X방향으로 수축이 되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다든가 즉 X방향, Y방향 또는 G방향으로 선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륨 딜라이션 레이트라고 하며 이거는 바로 요 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은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시간에 유체의 미소한 엘리멘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경우 그 미분 방정식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 중에서 비압축성 유체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유체 입자의 볼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나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이 바로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한 그 볼륨 딜라이션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고려하지 않은 유체 운동학, 즉 유체 운동학에서는 유체 입자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변형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운동학적인 수식을 유도해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경우 뉴턴 제2법칙은 힘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럼 뉴턴 제2법칙에 대한 시스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모멘텀 미케이션을 우리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그림은 우리가 미소한 유체면 입자의 체적을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이 유체 입자의 체적에는 각 면에는 X방향, Y방향, G방향의 힘들이 작용하게 되며 그 다음에 각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수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하게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노멀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 면에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힘들을 시그마 F 이퀄 MA를 이용하여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외력은 우리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거지만 시스템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와 시스템의 바디 포스가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힘들을 다 적용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식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나 또는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턴이언 플루이드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dv dt 이퀄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p 플러스 뉴 점성 델타 자승 v 플러스 바디 포스 f 이 식을 xy 벡터식을 xy g 성분의 모멘텀 이퀘이션으로 나타난 것이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y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g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식은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우리가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dv dt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델 p 플러스 u 델 자승 v 플러스 f다. 자,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유체역학에 나온 많은 식들을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이 모두 다 함축하여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유체에 대해서 배운 학문이 유체 정력학입니다. 유체 정력학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유체, 즉 고체 안에 정지해 있는 유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계산하는 것이 이 유체 정력학의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그럼 유체의 속도가 자, 유체가 여러분들이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유체 운동을 지배하는 제너럴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체 정력학은 무엇입니까? 유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유체 속도가 0이죠. 유체 속도가 0인 경우에 유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체의 속도가 0인 경우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유체의 속도가 0이다. 그럼 유체의 속도가 0이면은 이거는 요 식은 0이 되죠. 왜냐하면 유체의 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0인 것을 sin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죠. 따라서 얘는 0. 또 얘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식도 유체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또한 0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식이, 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남는 식이, 지우면은, 이퀄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을 XYG 식으로다가 우리가 XYG 컴포넌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면 라운드 P, 라운드 X 이퀄 X방향의 중력가속도 0, 또 Y방향의 중력가속도 Y방향의 F값 이퀄 0, G방향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 P, 라운드 G는 마이너스 로 G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은 우리가 유체 정력학을 풀 때, 유체 정력학 문제를 해결할 때 유체 정력학을 지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의 또 스페셜한 케이스가 오일러 이퀘이션인 경우입니다. 그럼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 또 써보면은 dv dt가 이퀄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p 플러스 u의 델 자승 v 플러스 f에서, 자, 오일러 이퀘이션은 우리가 비점성 유체인 유동에 대한 방정식이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따라서 비점성 유동이다. 비점성 유동. 비점성이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점성이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점성이 0이기 때문에, 점성이 0이란 얘기는 동점성 계수가 0인 것은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가 로분의 동점성 계수 U입니다. 따라서 이 동점성 계수는, 이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는 동점성 계수가 0이니까 이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도 0이죠. 따라서 비점성 유체인 경우에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이 항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을 우리가 없애면은 이렇게 되죠. 이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비점성 유체를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이고,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으로부터 비점성항을 고려한 항목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 운동이 어떠한 형태의 유체 운동이든 관계없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 문제에 적합하게 각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 있는 항목 중에 필요 없는 항목을 제거하게 되면은 바로 그 이퀘이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 문제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H인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간다. 유체가 있는데 위에 있는 평판은
속도 u로다가 우리가 잡아 끌면서 이 안에 있는 유체가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유체 유동에 대한 내비어스토피케이션을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방향, Y방향이라고 하였을 경우 X방향으로만 우리가 모멘텀 이케이션을 써보면은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 이퀄 마이너스 5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U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fx. 자, 이 식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여기에 유체 유동의 속도 분포 u는 u y의 함수이며 v는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체 유동은 스테디 플로우다. 스테디 플로우이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중력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fx는 0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이 유체가 여기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는 위평판을 속도 u로 움직이면서 이 유체가 움직여가기 때문에 델타 P 이 평판 내에 X방향으로의 유체의 압력 강화는 우리가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X방향의 운동량 법식은 이와 같이 써지며 이 식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맞는 식으로 이 식을 바꿔보면은 자, 우선 스테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U, 라운드 T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문제는 속도 U는 있죠. 그렇지만 이 U는 Y만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 U를 X에 대해서 평미분한 값은 0이 되죠. 그리고 자, Y방향의 속도 V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0입니다. 또한 X방향으로 압력 강화 델타 P가 0이니까 얘는 0이 되고 또 U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0. 그다음에 U는 Y의 함수니까 이거 있죠. 그 다음에 X방향으로의 중력 가속도 없으니까 0.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식은 D 자승 U dy 자승 이퀄 0이라는 이 두 평판 사이의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U는 C1y 플러스 C2가 되며 이 C1과 C2는 주어진 문제의 경계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C1, C2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C1, C2는 주어진 경계 조건이 먼저 X가 0에서 이 Y가 0인 이 위치에서 바로 유체 입자의 속도는 0이죠. 따라서 Y가 0인 경우 U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C2가 0이 됩니다. 그리고 Y가 H인 경우에 U는 라지 U가 되죠. 두 번째로 Y가 H에서 Y 이퀄 H에서 U는 U이기 때문에 U이니까 여기서 C1은 어떻게 되냐면은 U 집어넣고 H 집어넣으니까 H분의 U가 됩니다. 따라서 이 평판의 유체의 속도 분포 U는
U는 H분의 U Y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유체 운동학을 배웠습니다. 유체 운동학을 배움에 있어서 수학의 슈퍼포지션 메소드가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체 운동학을 하면서 유체의 운동, 회전과 그 다음에 그 유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수학적인 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식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배웠으며,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